자, 우선 첫 번째로 회사하고 거래 상대방하고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요. 요거 해결하는 기준을 우리 상법은 많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자, 이 대표이사 이 사람은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회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해요. 어느 정도냐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회사와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재판상의 행위든 재판 행위 이외의 행위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권한이 뭐 막강하죠, 대표이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표이사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권한 남용을 했을 때 그 폐해가 아주 회사에 큰 손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회사 내부 정관, 내부 규칙인 정관에다가 대표이사가 5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대표이사는 혼자서 5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은행에 가갖고 10억 원을 빌린다. 이러한 행위 대표이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대표이사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대표이사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10억 원에 대해서 반환 채무는 회사가 부담을 해요. 대표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대표해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다 회사에 귀속이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은행에 대한 해서 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 이거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회사 재산으로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대표이사가 10억 원도 빌릴 수 있고 100억 원도 빌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자, 그런데 100억 원 빌려다가 중국으로 밀항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정관에다가 5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대표이사는 혼자서는 못한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뒀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억을 빌렸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했어요. 이사의 승인 없이 혼자서 한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여기다가 A 회사, 이걸 이제 A 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회사 A 회사 대표이사 갑, 그래갖고 갑 도장 꽝 찍었어. 응? 금액 10억 대출. 응? 이렇게 해갖고 은행 입장에서는 A 회사 대표이사 갑한테 10억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받고 대출 계약서 대출 약정서라고도 하죠. 대출 약정서 받고 그리고 대표이사 갑한테 10억 원 넘겨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A 회사가 이제 갚아주겠지. 우리 은행은 A 회사에 대해서 10억 원 반환 채권을 취득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이 돈 들고 튀었다고 쳐봐요. 중국으로 밀항해서 갔어. 10억 원.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해관계 대립이 생긴 거야. 은행하고 A 회사하고. 은행은 10억 원 반환해라, A 회사한테. 그렇게 요구하겠지. 너희 회사 대표이사 갑이 우리 대출 약정서 쓰고 나는 너희 회사 대표이사한테 10억 원을 줬다. 그러니까 그 권리 의무는 A 회사에 귀속이 되니까 A 회사가 10억 원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A 회사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 대표이사였던 갑은 10억 원을 혼자서 빌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그거는 권한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우리 회사의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 정관을 봐라. 우리 회사 정관에는 5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대표이사가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너네 은행에서 10억 원 빌릴 때 그때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관상 5억 원 이상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는 대표권 범위 밖의 행위다. 그래서 그 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너한테 10억 원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 A 회사는. 그렇겠죠? 자, 이렇게 지금 권리 의무 관계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대립이 생겼어요. 이때 상법이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기준. 상법이 그 기준이 돼야 돼. 상법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해결을 할까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굴 보호해줘야 될까? A 회사가 은행한테 10억 원 반환 의무가 있어 라고 하면 은행을 보호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 의무 없어 라고 하면 A 회사를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자, 누굴 보호해주는 게 맞을까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회사가 야, 이사회 승인 받지 않았으니까 그 거래는 우리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야. 우리 회력이 우리 회사에 귀속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10억 원 반환 의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 은행이 뭐라 그러겠냐고. 야, 너네 회사 정관에 5억 이상 대출 받을 때는 이사회 승인 받으라는 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 니네 회사 정관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니네 회사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는 내가 알았다 치자.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난 그거 몰랐다. 그런 거.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사회 승인을 안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다. 몰랐는데 뭐 나한테 뭐 그런 주장하면 어떡하냐. 얘는 이런 주장을 하겠지. 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 거래는 유효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봐야 될 거야. 유효하다는 거는 A 회사가 10억 원을 반환해 줄 의무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대표이사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정관에다가 그런 규정까지 뒀는데 그 규정에 위반해서 한 행위를 유효라고 하면 그런 규정 두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우리 회사 그러면 대표권 권한 남용에 대해서 우리 회사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응? 이건 무효로 봐야 된다. A 회사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겠죠. 자, 법은 어떻게 할까요? 절충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법은 이렇게 봐요. 얘가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이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는 경우, 몰랐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얘 편을 들어줘요.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맞을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저 회사 대표이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얘는 몰랐는데 모르는 것까지 얘한테 무효라 그래갖고 A 회사한테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10억 원 은행이 날리게 되는 건데 몰랐다. 그렇게 하면은 은행한테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은행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줘요. 자, 그런데 은행이 그런 사실을 알았어. 다시 말해서 정관에다가 5억 이상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정관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자기 은행에서 10억을 빌릴 때 이사의 승인 받지 않고 빌리고 있다는 사실 다 알았어. 알면서도 빌려줬어요. 알면서도. 그러한 경우에 얘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죠. 은행은. 회사를 보호해주는 게 더 필요하겠지.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참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용어인데, 우리 법학에서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를 선이라고 표현해요. 선이라는 거는 지금 착한 의도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해서는 선이라는 거는 야, 내가 선의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근데 법학에서는 선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일반적인 언어 감각하고는 안 맞지. 그러니까 이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었다. 그러면은 이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겠어요? 악이라는 건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야. 이사의 승인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사의 승인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런 의미예요.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이런 거 자주 나와요. 근데 선인 경우, 악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유무효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해관계 대립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사하고 주주와의 사이의 이해관계 해결, 이게 많아요. 요거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사한테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요. 우리 회사법이.
지금 주주가 회사에 돈 내면 이사들이 주주가 낸 돈 맡아갖고 그거 갖고 거래상대방이랑 장사해서 돈 벌어서 이거를 이익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구조. 이게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주주 돈 맡아갖고 대신 굴려주는 사람이야. 남의 돈 맡아갖고 굴리는 사람은 항상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한테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사한테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을 시켜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선 첫 번째로 경업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경업금지 의무. 이건 뭐냐 하면 자, 이사가 주주한테 돈 맡아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저 회사와 관련된 영업 비밀 등을 많이 알겠죠. 거래처 등도 이사들이 많이 알 거고,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술들 같은 것도 뭐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영업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가 회사가 알고 있는 그 영업 비밀을 이용해 갖고 자기가 다른 똑같은 업체 하나 더 차려. 그리고 이제 거래처 글로 다 뺏어가.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의무가 이제 경업금지 의무예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의 예고, 우리 뒤에 가서 다 상세하게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개념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와 너무 어렵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간략하게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만 넘어가도 돼요. 지금 앞으로 상세하게 할 것들이야. 자기거래 뭐 아우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사가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회사 소유의 토지를 이사가 산다. 뭐 이런 거죠.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거래를 하니까 뭐 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친할 거 아니야. 맨날 같이 밥 먹고 저녁에서 회식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사가 자기 대표이사하고 친하다 이렇게 회사 내에 있는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 행사해 갖고 대표이사한테 회사 소유의 10억 원짜리 토지를 이사가 대표이사하고 싸바싸바 해갖고 아 형님 그거 제가 회사 재산 그 토지 살게요. 근데 저한테 7억 원에 파세요. 7억 원에. 제가 형님한테 1억 뽀치 드릴게요. 3억 제가 이익 보니까 형님한테 1억 뽀치 드릴게요. 이렇게 영향력 행사해갖고 싸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자기거래라 그래. 자기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지해놓고 우리 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기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가 권한을 남용해서 회사나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많은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회사와 거래 상대방. 두 번째는 이 이사와 주주, 얘네들의 이해관계였죠. 세 번째 이해관계는 뭐냐면 주주와 채권자. 이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규정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자, 주주하고 채권자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얘하고 얘인데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될까요? 자, 주주나 채권자나 다 회사 재산 요거에 관심이 있는 놈이야. 주주는 우선 여기다 돈 냈죠? 그리고 뭐 돈 냈고 주주가 낸 돈은 여기 있죠. 자본에. 채권자가 빌려준 돈 여기에는 부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자, 요걸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자산 여기에 관심이 있어 둘 다. 근데 관심 분야가 좀 달라요. 좀 이렇게 되는 거지. 주주의 경우에는 투자한 돈으로 영업 잘해갖고 번 돈, 생긴 이익을 나눠 갖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나눠 가져요. 채권자는 아까 은행에 대해서 장기 영업자금을 빌려준 회사에 대해서 장기 영업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은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변제기가 한 10년 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이자 받다가 10년 후에 원금을 상환받는 그런 은행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네들 둘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얘의 관심은 회사가 많이 돈 벌어갖고 1년에 한 번씩 이익배당으로 회사 돈 많이 빼먹고 싶어요. 자, 그런데 채권자는
주주가 회사 돈을 너무 많이 빼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법원에서 소송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마지막에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했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은 결국 돈 떼일고 만다 그랬잖아.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채무자의 돈을 책임재산이라고 불러요. 책임재산. 책임재산의 용어도 자주 나올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주가 1년에 한 번씩 이익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을 너무 많이 받아가면 10년 후에 이 재산이 너무 적어갖고 얘가 책임재산 부존으로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돈 빌려줄 때 대출 약정서 해갖고 계약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사료는 확보를 해놓겠지, 은행에서는. 그런데 회사가 책임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할 돈이 없어서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돈을 많이 빼먹고 싶고 채권자는 주주가 돈 빼먹는 게 싫어. 책임재산 부족으로 돈 떼일까봐. 그래서 우리 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주주가 회사의 돈을 빼먹을 때 전체 자산 중에서 갚을 돈, 채권자한테 갚을 돈, 요거는 당연히 남겨놔야 되고 거기에서 요 주주목 요 부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남겨놓고 빼먹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본금 충실의 원칙.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얘가 돈 빼먹을 때 요거 자산 중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 남겨놓고 자본 부분 요거는 주주 몫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법은 그건 허용해주지 않아요. 요 부분은 요 자본 부분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남는 부분만 주주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해결하는 것도 상법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 테마긴 한데 이건 뭐 많지는 않고 수험 관련해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랬죠.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는 다수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지배주주 얘네들의 의사에 의해서 선임이 돼요. 그래서 이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수주주와 소수주주의 의뢰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다수주주 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주주 쪽에서. 그건 이따 나중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합병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그 합병하는 절차에서 뭔가 뭐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 그러면서 소송 걸려 있고 한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이런 문제예요. 그건 제가 합병 부분에 가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때 이제 이사가 대주주 편에 서서 의사결정을 하면 소수들이 넉넉히 앉아갖고 이사의 결정만으로 자기가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그러한 문제죠. 그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회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테마야.